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했을 때 내 미래의 모습이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퇴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되게 이제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계속 일했을 때 저런 삶을 살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좀 고민이 시작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후의 모습은 우리 상사분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물론 그분들이 뭐 틀린 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모습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음. 물음표가 들면서 맞아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순간들도 저는 사실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전시 세 군데를 다니고 스타트업 세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한 기억도 정말 많은데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닌데 어떤 스타트업을 예로 들면은 너무너무 제가 진짜 신나게 일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트가 엄청 좋았는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물을 흐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어떤 한 분이 좀 들어왔는데 좀 이상한 정치질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뜩이나 네, 인원이 네. 많지도 않은 스타트업인데 그리고 그냥 의도가 보였어요. 이렇게 뭔가 분탕질을 하고 다니는구나. 막 이런 일이나 하지 왜 이런 정치를 하고 다니는 게 사실 너무 보이면서 그걸 안 따르니까 저한테 불이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MD로 일을 했었는데 그 정치에 가담하지 않는 멤버들의 상품에는 예를 들면은 광고비를 진짜 조금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당연히 이게 성과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다르죠. 이제 그런 일을 저도 겪으면서 아니 내가 지금 회사를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기약 없이 나와서 제가 2017년 1년을 자발적인 백수로 지냈어요. 제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세 약간 번째인가요 그때가? 아니요, 그때가 5번째. 좀 피곤하실만 하네요.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너무 애정했던 회사였어요. 사람들이 네가 만든 회사냐고 할 정도로. 근데 진짜 여기에 더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세계인가? 너무 무기력했어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더 있으면 제가 여기에 동조하는 인간이 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진짜.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받아서 나왔고 거기서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회사 자체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내가 그곳에서 뭔가 자아 실현이나 목표나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걸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내가 독립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직을 하셨던 거예요? 나왔을 때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립을 연습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저의 화두도 내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었고 그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엄청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브런치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스타트업 다닐 때도 꾸준히 글을 썼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스타트업 마케터로는 어느 정도 업계에 좀 알려져 있었어요. 인지도가 좀 있으셨구나. 네네.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는 이제 홀로서기 실험을 할 거다. 이런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제 콘텐츠가 점점 더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고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같이 일하자는 오퍼를 20곳 정도에서 받았어요. 내가 지원한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아이러니했던 게 난 이제 회사에서 일하기 싫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쓰는 글들을 보고 대표님들이 저한테 다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같이 한번 해보자. 주셨던 제안이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를 아시니까 음악 스타트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모여있는 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딩고 출신 분들이었는데 또 여기서는 제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퇴사를 할 때 나는 여기서 성장할 수 있거나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매력적인 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는 내가 또 한번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팀으로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같아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2020년에 독립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 회사에서 왜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3년 이후에 나온 이유는 주 5일 출근은 안 하겠다는 그 목표는 2017년부터 있었어요. 꽤나 빠르셨네요. 네네. 왜냐면 이미 그걸 한번 제가 겪어봤잖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그렇게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을 빨리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냥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여행 가서 일부러 디지털 노마드들 막 찾아가고 기업가들 막 제가 메일 보내가지고 난 이런 브런치라는 한국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너희의 이야기를 내가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 알려줄게. 너희도 좋잖아.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런 일들을 벌였다 보니까 이 시대의 흐름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있으면 자유롭고 싶어 한다, 사람은. 어딘가에 그냥 갇혀서 계속 내 시간이 거기 매여 있는 게 점점 내가 이 시간이 아니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저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계속 그 기회비용이 또 생기다 보니까 2017년, 18년에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재택 원격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돼. 그리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효율이 나기도 하고 더 이상 나의 이 출근하는 삶에서 독립하겠다는 이거를 더 미루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이제 회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랑은 또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음악 스타트업이었는데 저는 되게 음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들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이돌 팬들을 위한 앱을 만드는 데 투자를 더 하게 되고 이쪽 방향에 더 힘을 많이 쓰게 되면서 제가 원하는 일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진짜 독립할 때가 됐다. 지금 시점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도 제가 그렇게 기약 없이 회사를 나왔고 2020년에도 그렇게 나온 건데요.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 마음은 같았거든요. 나는 홀로서기를 할 거야. 나는 독립하고 싶어. 뭐 혼자서도 내 길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똑같았는데 2017년에는 제가 뭘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방황하고 시도하고 이랬었는데 2020년에는 그런 불안함이 좀 없었어요. 나는 나가서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퇴사한 다음에 내가 수익 파이프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나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거 따로 없으셨나요? 너무 자주 이런 도전을 해봤다 보니까 처음에 퇴사할 때는 진짜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기약 없이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흐르니까 제가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져서 통장 잔고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2020년에 나올 때는 그런 불안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제가 몇 개월은 저 혼자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채워진 상태였고 어쨌든 한 10년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채워져 있고 굶어 죽진 않겠다는 막연한 자신감과 확신?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아예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제 스스로를 좀 믿는 힘 같은 게 이제 일하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나한테 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일을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이 나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2017년에 제가 1년을 방황했잖아요. 네. 근데 그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나처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매거진을 만들자. 그래서 이미 좀 시작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어떨까? 나와서 그래서 시작한 게 사이드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지 미뤄왔던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나와서 그거 하면서 난 어떻게든 먹고는 네네. 살겠지. 네네. 그리고 이미 약간 생존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고 집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회사 다니면서 네. 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콘텐츠
콘텐츠를 통해서 저는 열게 된 문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기회를 열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준 게 브런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브런치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 완전 초기부터네요. 네, 완전 처음부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브런치 작가가 100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가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글을 엄청 열심히 썼어요. 근데 글을 엄청 열심히 쓰는데 이게 약간 시작하는 플랫폼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유입된 그 유저를 엄청 또 밀어줘요. 아, 제 콘텐츠들이 몇 번 다음 메인에 몇 번 뜨고 막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 관련된 어떤 글을 썼는데 그게 공유가 8,000번이 됐어요. 저는 이 글이 퍼지고 나서도 연락 진짜 많이 받았고 좀 더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나를 좀 인정하는 순간이 그때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이게 콘텐츠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주고 근데 2020년에는 제가 제 노션 포트폴리오를 그때 만든 거거든요. 저도 받았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노션 포트폴리오가 지금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이 페이지가 또 저를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세일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제가 지금까지 한 작업들을 보고 누군가는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컨텐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네요. 네네. 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쌓고 계속 보여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딱 2가지 질문 스스로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내가 기여할 것이 있는가랑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 회사에서? 이거 2개 딱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예스가 나와요. 뭐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월급, 뭐 4대 보험 이런 것도 너무 큰 거를 얻는 거잖아요. 그 안정성. 근데 그게 나한테 그만큼 중요하면은 계속 그 회사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오케이가 나오면 기여할 게 있는가라는 말은 곧 내가 이 회사에 기여를 함으로써 나의 성장이나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이 누구나 나만 잘 되려는 생각보다 나 일 안 해도 나는 월급 루팡으로 끝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이 여기에 뭔가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 여기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를 얻어야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뭐 둘 중 하나라도 예스면은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둘 다 X다. 저는 그러면은 환경을 바꾸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좀 고생하더라도 아예 다른 일을 시도를 해보거나 근데 이게 진짜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직접 해본 사람이랑 이론적으로만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 나와서 시행착오 겪고 고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해야지만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누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성장하고 싶다, 빨리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런 치트키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더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한테 더 맞는 길을 내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행착오를 할 거면은 나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 내가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면서 시행착오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시행착오 겪는 게 훨씬 나아요.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니까. 진짜 훨씬 낫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맞지 않는 환경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죽이고 이쪽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거를 계속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좀 내가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도전을 하고 부딪히고 하면은 비슷한 사람들이 또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막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같이 잘 돼요. 네, 서로 막 뭐 이런 힘든 일 있었는데 막 이런 노하우도 공유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훨씬 재밌거든요. 훨씬 재밌는 엄청 공감 가시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그게 생겨요. 그 커뮤니티가.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은 진짜 같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되게 다른 방향으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에도 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랑 되게 친해졌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자기 회사 만들거나 뭔가 크리에이터가 됐거나 한 거예요. 서로의 과정을 안다는 그게 있죠. 저의 책
퇴사하는 여행이 제가 2017년에 이제 1년 동안 홀로서기 실험하고 나서 쓴 책이었는데 앞장이랑 뒷장에 그 반지의 제왕 작가가 쓴 문장을 넣어놨어요. 방황하는 자들 모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방황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방황을 해본 덕분에 얻은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헤매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회사를 6군데나 다녀서 저는 너무 다양한 형태의 리더와 조직 문화와 운영 시스템을 겪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 회사를 만들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쏙쏙 빼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방황을 한 덕분에 제가 되게 싫어하는 줄 알았던 일을 사실 내가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어가지고 방황하는 과정을 계속 다 기록을 해두시고 그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작은 실패랑 작은 성공의 경험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저는 그게 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있는가?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최소한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이것도 근데 되게 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라서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책을 진짜로 1년 미루셨다고. 네, 1년 넘게 지금 미뤄졌는데 독립하고 나서 2020년부터 제가 쓴 책이 공저까지 포함해서 4권이나 나왔거든요. 근데 2022년, 23년, 지금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책이 안 써지는 게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올해는 근데 꼭 쓰고 싶다.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다른 책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저의 일의 완전판 느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네, 그거 쓰는 게 일단 하나의 목표인 것 같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